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유진혁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주제는 꼼꼼하게 바라보는 사업 타당성 분석인데요. 이 제목만 생각하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꼼꼼하게 본다는 것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하나 놓쳤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회라든지 새로운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다면, 또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꼼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무슨 1번부터 100번까지 쫙 나열하기보다는 어떠한 항목들을 내가 염두에 두면은 미리미리 실수하는 거, 미리미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라는 것을 놓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타당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성, 쉬운 말이 아닌데 타당성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게 장사를 한다,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머릿속에 다양한 구상들을 하죠. 우리 이렇게 돈을 좀 벌고 싶다. 매출이 이렇게 잘 안 오르는 것도 같은데 더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비대면 사회 어떻게 뚫고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다 정리해서 이런 사업 계획의 형태 또는 어떤 그 구상을 좀 정리된 형태로 어쨌든 이렇게 남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업계획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는 데는 그만큼 우리가 구상을 한 거, 이게 사업 타당하다라고 했던 중요한 항목들이 여기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업 타당성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된 이런 장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을 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치 장기로 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장기를 두는 게 아니라 장기를 훈수를 두는 입장에서 하면 어때요? 훨씬 더 그 판이 잘 보이지 않나요? 내가 직접 뭘 하려고 했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것이 남이 하는 것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막 사업에 막 달리고 있는 장면이 아니고 내가 한 발 딱 떨어져 가지고 내 사업이 이런 거 있는데 야, 이거 봐라. 이런 건 이렇게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의 어떤 관점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냉철한 여유를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내 사업의 더 개선 가능성,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업 타당성을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세 가지 영역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세 가지 영역 생각하기 전에 맨 밑에 여기 참고라고 써져 있는데요. 기술 타당성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정말 시작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더라도 내가 뭐 안경점을 한다, 어떤 요식업을 한다, 뭘 한다 그래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재료나 이런 건 이런 걸 써야 되겠어, 서비스를 할 때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 바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게 중요한 기술 요소. 예를 들면 장사를 할 때, 요식업을 할 때,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 때 이러이러한 거, 신선한 재료, 요리할 때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불의 온도라든지 몇 가지 특히 내가 다루는 메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기술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요소들이 또 남들이 만드는 그런 따는 장사에 비해서 차별적이 돼야 되는 거죠. 새로워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잘 찾아서 준비를 하고 실제적으로 차별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중요할 거예요. 이게 차별적인 게 좋다는 것을 알고요. 이런 기술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만들기 어려워. 내가 만들 수 없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조달받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기술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것을 잘 알고 또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실현 가능하냐, 구현 가능하냐 라는 것을 보는 게 기술 타당성이라고 해요. 내가 그런 준비가 됐다. 나 이거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되지 않는다니? 기분 안 좋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술이 있어도 그걸 사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갭이. 그걸 채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딱 뭘 만들어낼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고 나한테 남는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기술, 내 사업 아이템, 이 기술로 만든 내 제품과 서비스, 나의 상품하고, 그죠? 이 상품이 시장에 가서 실제로 팔려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이 기술력으로 만든 이 아이템이 시장에서 나가서 팔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장에 나가서 팔리니까. 이 시장이 아주 매력적인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시장에서 잘 팔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서 잘 팔 수 있는 역량, 그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장성도 있고 내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다고 쳐요. 그래도 앞에서 벌고 뒤에서 믿지면 안 되겠죠. 지속적인 이익이 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성, 판매 가능성 및 규모, 사업성, 사업 진행도 및 역량, 수익성, 지속적인 이익이 창출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내가 기술성이 전제적으로 깔렸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까지 갖춰야 비로소 우리가 실적이 난다, 가시적인 성과가 난다, 사업이 돌아가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갑자기 뭐 이런 씨름판인지 스모판이 나왔는데요. 이미지를 보니까 그걸 설명하기 좋아서 이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그냥 대기업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으면 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서로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소스 자체가 다른 거예요. 대기업하고 소상공인 할 때 차이는 뭡니까? 내가 기술력이 없어도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쫙 사올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느냐, 그죠? 그리고 홍보나 광고를 돈 주고 실컷 뿌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우리 소상공인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기업처럼 최소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광고,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뭐예요? 유통을 장악하고 있느냐? 유통의 라인들이 쫙 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다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냐? 기존의 유통 라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소상공인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루오션을 그래서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남들이 안 가는 다른 시장을 찾는다는 얘기하고 다르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스티브 잡스, 이 소상공 비즈니스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어떻게 다르고 새롭게 생각을 했길래 스티브 잡스가 그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사업 타당성을 할 때의 전제는 우리가 아주 크고 매력적인 시장에 마음껏 헤엄치는, 마치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바닷가에 파란 물결에 넘실거리는 그 넓은 시장을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블루오션까지 바라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만의 안정적인 매출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 어디인가, 그 타겟 고객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것 같아요. 시장성을 엄청나게 거대 시장이 우리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만의 시장이 있느냐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대기업들은 뭡니까? 대기업들은 시장이 많은 거죠. 큰 거죠. 예. 돈을 뿌릴 수 있으니까 특정 시장을 타겟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넓은 고객에다 이 시장 저 시장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가지고 있는 뭐 인적 자원, 뭐 돈,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기존의 시장, 주류 시장은 대기업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우리는 주류 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이런 아이템을 제공했을 때 좀 생소한 그 타겟을 잡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 지향적인 아이템일 때 얼리 어댑터라고 기술에 대해서 민감한 얼리 어댑터, 이 기술을 대다수가 수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써볼 거야, 테스트 해볼 거야 라는 어떤 선각자에게 먼저 팔아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채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술 지향적인 사업이 아닐지는 몰라도 이 생활에서 뭔가 남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계층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리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뭔가 내 기존과는 좀 다른 시장, 기존과는 다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을 타겟팅해서 쓸 수 있는 고객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류 시장에서 붙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를 더 낮게 해야 된다. 뭔가를 더 우리가 광고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뭔가 더 품질을 올려야 된다. 이런 고민보다는 아예 시장을 좀 다르게 가보면 어떨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좀 작지만 나만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타겟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성에 대해서 첫걸음은 나만의 어떤 타겟 시장이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 시장은 경쟁자가 없거나 또는 특정 사람들이 적은 규모로 모여있는 시장인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그러니까 시장성 하면은 왜 재밌냐면 굉장히 시장이 매력적이고 큰 시장을 내가 차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제시하는 거죠. 그 큰 시장은 우리만 가냐 이거예요. 정말 크고 풍성한 블루오션이라는 게 존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들도 다 그 큰 시장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있거나 경쟁자가 가지 않는 지금 언뜻 보기에는 오지인데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같이 변화가 극심하는 이런 시대에는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가 있어요. 기술을 좀 바꿔도 또는 새로운 어떤 법 제도가 변하는 어떤 타이밍에 시장이 열리는 거죠. 최근에 뭐 메타버스 그래서 뭐 이걸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처럼 새로운 기회에서 새로운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독점 가능한 목표 시장이 뭔지를 설정하고 거기를 독점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확대를 하는 게 현명하다. 처음부터 대다수가 있는 매스마켓, 대중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만이 갈 수 있는 독점 시장이 가능하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타겟팅해서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를 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 시작하는 창업기업의 입장에서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뭔가 어쨌든 남들과 좀 다른 시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마케팅 측면에서 우리가 가야 될 시장을 잘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타겟팅을 한다. 어떤 시장에 그 소비자의 마음속에 탁 내 아이템을 안착시키는 포지셔닝이라는 표현을 해요. 마케팅에서. 근데 그런 포지셔닝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그멘테이션인 것 같아요. 어떤 고객과 어떤 고객이 다른지를 알아야 그 고객을 집중하고 포지셔닝 할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여러 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장을 쪼개서 볼 것인가라는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시장을 통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니즈에 따라서 그 아이템을 잘 개발하고 홍보를 했을 때 그 아이템에 맞는 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노안 안경이 있는데 일반적인 노안을 위한 돋보기 뭐 이런 거 말고
최근에 몇 년 이상 다 됐죠. 다초점 렌즈라고 이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렌즈에 압축하는 기술이 뜬 지도 꽤 됐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없었던 시대에서는 그냥 돋보기로 막 이렇게 보면서 의존했는데, 다초점 렌즈, 압축 기술이 활용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게 안경을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좀 가볍게 좀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 노안이 와도 가볍게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노안이 오는데 그런 것을 돋보기 썼다 뺐다 하면 불편한데, 그걸 상시 착용하고 다니면서 정상인처럼 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제 안경을 쓰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하니까 다초점이나 이제 압축 렌즈에 대한 사용성에 대한 시장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그게 처음 생겼을 시점에는 분명히 그 시장으로 타겟팅이 되고 세그멘테이션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차별성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트릭스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문가와 일반 사용자가 있고 PC, 스마트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가 제시한 거예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볼까? 우리 스마트폰은 어떻게, 또는 우리 스마트 기기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판매할 때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될 타겟 시장 고객은 누구일까요? 라는 걸 고민한 거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잡스가 딱 나타나서 고민하지 마. 이렇게 해봐. 우리가 타겟으로 한 것은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는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일반 PC에서도 우리가 스마트 기능을 적용하는 거, 당신 초기였으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집중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짜서 각각의 2x2x 4가지 칸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타겟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관점에서, 또는 시장을 찾는 관점에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려서, 자, 위에는 뭐예요? 전문가와 일반 사용자는 사용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전문가랑 일반 사용자는. 그죠? 그렇게 구분하고, 밑에는 뭐예요? PC와 스마트폰은 공급하는 어떤 기기,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공되는 아이템의 유형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유형이 다르고, 사용자의 유형이 다르면 그것을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론도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사업 타당성에서 그럼 시장성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세그멘테이션을 했어요. 이런 것을 전제로 해놓고 시장성 분석을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로 해놓고 시장성 분석을 할 때 내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을 찾아서 그 시장의 매력도가 어떤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을 분석을 하라는 거죠. 시장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기술적인 어떤 변화가 파고를 치면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새로운 기술들이 또는 새로운 어떤 법제도가 열리면 시장의 매력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다 한물간 줄 알았던 싸이월드가 메타버스로 인해서 싸이월드의 개념을 3D로 해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의 매력도가 달라지는 거죠. 시장의 내부 환경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결정됐으면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보고, 자,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이 시장에서 타겟팅하는 시장에서 고객들은 어느 정도 수요를 일으킬 거야, 할 거야 라는 것을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맞게끔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판매 가격의 경쟁력을 검토하고요. 그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팔지, 얼마를 팔지에 대한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적정한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을 얼마를 팔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매출액이 이게 적정하다라는 적정한 매출액을 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객의 수요가 가격에 따른 민감도가 달라지니까 가격을 생각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얼마나 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매출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면 이제 이 시장이 우리가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순서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매출액, 예상 매출액을 뽑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 분석을 하고요. 시장 환경 분석에서 경쟁자도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수요를 봤으면 판매 가격에 따른 민감도가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판매 수량, 그 다음에 예상 매출액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장성 분석의 내용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려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타당성을 잘못 추정한 것, 시장 규모의 메리트를 잘못 추정한 사례를 말씀드려요. 이 표 자체가 잘못된 게 있나요? 아니요. 예측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 표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5사례라고 했을까요? 나에게 딱 맞는 1차 시장이 아니라 줄기세포 시장 전체를 우리가 나의 시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연평균 24.2%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인가요?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는 타겟 시장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규모를 추정한다, 시장을 분석을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탐, 셈, 쏨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토탈 어마운트 마켓이냐 아니면 이게 뭐냐면 SOM입니다. 그래서 이게 옵테이너블 마켓이냐, 내가 바로 당장 타겟팅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서비스 옵테이너블한 그런 마켓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셈은 뭐냐면 액세스 가능한 마켓이. 그래서 탐셈 쏨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개념이 중요한 건데, 당장 내가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서 몇 년 안에 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1차 시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기업 매스마켓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시장을 찾아가지고 좀 살아남거나 아니면 기존 시장이더라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어딘지를 처음에 잘 잡지 않으면, 그 시장을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금도 부족하고요,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아남기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새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관점에서, 또는 기존 시장이더라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런 타겟 시장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어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그 인테리어 전문가의 30, 40대에 딱 집중을 했다는 거죠. 셈은 뭐냐면 이 쏨 시장을 갖다가 내가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좀 넓혀보는 거죠.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잡 매칭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잡 매칭까지 연결하는 걸로 인접 시장까지 확산을 하는 게 이제 액세스라는 개념이고, 탐은 뭐죠? 토탈? 어베일러블. 내가 한 모든 규모는 모바일 사용자 수 시장을 다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탐, 셈, 쏨이라는 개념이고, 특히 이제 쏨이라는 개념으로 1차 차지를 해야 거기서 인접 시장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유효 시장, 셈까지 차지하는 어떤 개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성 분석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정말 잘 추진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개념적으로 마이 스타트업, 이거는 어떤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의 유형이기도 하지만 내 사업이 스타트업 시작을 하는 시점이 여기라고 봐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수행도가 많은지, 관련돼서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어가 있는데 우리 위치는 여기고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해 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사업 수행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도가 있다는 것은 기존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답을 해야 되고요. 살아남을 수 있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고 파는 거는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이즈를 업해서 우리도 대기업처럼 성장을 하고, 그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꾸준히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스케일업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이게 사업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템을 확장시켜 나가고 사업을 수행한다는 개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오늘 강의를 자세히 할 건 아닌데요. 그런 사업의 난관의 개념으로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영어가 명료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고객하고 그 고객이 정말 고객의 문제는 이거다라는 게 들어맞느냐는 거죠. 아까 노안 안경이라고 했는데, 노안을 하지만 내가 편하게
쓰면서 그냥 다니고 싶다, 돋보기 쓰고 싶지 않다라는 니즈를 가진 사람들의 고객이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과 실제로 그런 고객들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느냐, 즉 그런 문제를 가진 고객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고 나서야, 고객이 존재를 해야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맞는 우리 아이템, 제품,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솔루션을 개발하고 났으면 그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 핏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솔루션, 우리의 제품, 서비스를 딱 만들었는데 이게 돈이 돼줘야 돼요. 돈이 되려면 유통 채널도 잘 선택해야 되고, 우리 역량도 캐파도 돼야 되고, 생산 캐파 또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캐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용도 다 따져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템을 실제로 비즈니스화 진행을 시켜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그게 됐으면 1차 시장을 딱 타겟팅 한다 그랬잖아요. 2차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에 살아남기 위한 어떤 마케팅 방법, 추진 방법론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실제로 워킹하냐 이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마켓을 계속 이제 이 제품을 홍보하고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다음에 그 1차 시장을 차지하면 이제 2차 시장, 3차 시장이 인접시장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식의 어떤 단계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런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핏들을 맞춰 나가는 것이다. 이런 사업의 성과의 단계들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의 본질은 이거예요. 창업이 무엇인가? 나는 창업자가 되고 싶은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는 거고요. 무엇이고 되고 싶고 왜 창업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나면 창업자로서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고 싶은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업자로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창업자가 되고 싶어, 왜 창업을 하고 싶어,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업성이란 건 아까 커스터마이즈 프로그램 핏,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그것이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것까지 그 가치를 생성해서 내가 그 가치를 가지고 계속 수익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나의 가치로, 고객한테 준 가치를 나의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깊숙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예시를 딱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에게 이런 가치를 주고 그 가치를 나에게 이런 수익으로 환산한다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타겟으로 한 고객은 20, 30대 직장이네요. 끝? 이러면 뭐예요? 아무런 긴장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어요. 20, 30대 직장인을 우리가 다 고객으로 한다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20, 30대 직장에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할 거냐? 그들이 문화예술 소비를 원하는 취미 체험이 필요한 직장인이에요. 인문 문화예술 분야에서 간편하고 빠른 취미가 필요한 20,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타겟이 좀 더 명확해지죠? 문화예술을 좀 간편하고 빠르게 즐기고 싶을 거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내가 짧게 보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게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쁜 업무로 인해서 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돈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편하고 빠른 취미가 필요한 거예요. 간편하고 빠른 취미가 필요한 이유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우리 고객은 어떤 고객이다? 문화예술을 너무 즐기고 싶은데 바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20, 30대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즉 즐길 수 있는 시간과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문화예술 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래요? 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객이 있는 걸 발견했으면 가치의 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별로 당신이 원하는 인문 문화예술에 대한 취미를, 유형을 골라보세요. 클래식을 원해요? 아니면 팝을 원해요? 헤비메탈을 원해요? 미술로 치면 어떤 유형의 장르의 미술을 원합니까? 어떤 식의 어떤 공연이나 즐기고 싶은 영화라든지 인문학 도서 같은 건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공예적인 취미는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유형을 쫙 분류해서 선택을 하게 하고 일종의 취미인 거죠. 그걸 갖다가 10분의 영상 콘텐츠로
선택한 영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찍어가지고 엑기스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성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퍼포밍하는 장면의 하이라이트를 갖다가 캡처해서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고민을 해가지고 제공해 주면 나만의 스낵 컬처를 빠르고 간편하게 마음껏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 가치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인 거예요?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10분 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비즈니스를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나는 구독료를 한 3만 원 정도 가져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이런 가치를 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성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고객이 마음에 들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 수익까지 딱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걸 논리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실제 시장에서 한번 내놔보고 그 반응을 보니까 정말 수요가 있네라는 것을 실제 내놔봐야 안다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에 대해서 다 압니까? 사실은 결혼해보니까 그 맛을 아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더 잘 맞고 아,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내가 제품과 아이디어를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이런 고객 문제 해결도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결국 구상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요? 적시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사업이 정말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것을 해보는 것이 사업 수행인 것 같아요.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창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런 단계를 빼먹어서 그러는 게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테스트해서 정말 반응이 좋으면 또 개선해보고 하면은 결국 매일매일 일과가 그렇게 이제 사업 수행에 한 발짝씩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시로 실제로 그 사업 개발의 단계를 이런 식으로 나눠봐서 하나하나씩 준비한다는 것으로 이제 보여드린 건데 디테일한 내용을 할 건 아니고 제가 과거에 이런 창업 기업을 위해서 이런 단계별로 내가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역량이 되어라는 것을 했던 과거의 창업 기업 진단에 대한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뭐 꼭 이렇게 진단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진단의 영역을 아까 fit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현재는 고객을 알고 있어? 문제를 알고 있어? 아니야, 나는 아이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있어. 난 그걸 실제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팔아봤더니 반응이 이래서 테스트한 결과로 새롭게 개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장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더 수행하고 있다? 아니면 좀 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 수행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가사 도우미 앱 시장에서 나만의 어떤 사업 수행도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내가 시장 매력도가 있어도 내 아이템이 또 내가 하려는 사업적인 방법이 정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예. 차별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이 사업의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 앱이 뭐가 있냐고 보니까 당신의 집사라는 그 앱도 있고요. 와홈이라는 그런 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서 쫙 봤더니 그러면 이게 현재는 이 서비스로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짧은 2시간만 이렇게 쓰는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고 시간은 좀 더 늘어나는 대신에 다양한 옵션을 주고 청소와 정리 정도에 좀 더 충실하게 하고 다양한 추가 요금별로 추가의 옵션별로 요금을 차지하는 형태도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조사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유형을 갖다 한번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유형은요,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하냐면 새로운 해법을 찾을 생각만 해요. 내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리너의 사진과 활동 내역과 다른 이용자의 평가를 반영하는 이런 해법만 생각하고 2시간의 짧은 서비스 동안에 어떤 걸 제공할까라는 부분만 보통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가치를 발견할 때는 해법 말고도 이런 고객을 다르게 한달지
고객이 가진 문제를 다르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 차별성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홈스토리 생활이라는 곳은 어떻게 했냐면 가사 도우미에 있어서 아예 청소, 음악, 산후조리, 베이비시터, 이사 서비스 등 기존의 도우미의 영역이 아닌 것을 끌어들여서 이런 것을 원하는 고객이 있을까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고객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 고객에 대해서 들어가는 도우미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문제는 뭐예요? 네.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잘 풀리는 겁니다. 고객은 똑같아요. 가사 도우미인데 어떤 가사 도우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발 주문엔 지원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칭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가사 도우미를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도우미를 단발 주문에도 받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원가나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이런 것을 단발 주문이 아니라 계속 이었을 때 비즈니스가 되는가? 이런 거는 문제를 다르게 정의를 한 거죠. 우리는 단발 주문이 없다라는 에는 지원자가 없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다른 데는 그런 문제를 잘 안 봤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주목한 거죠. 그리고 해법 자체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고객도 동일하고 문제도 동일하고 해법도 동일해. 그런데 우리가 차별성일 수 있나요? 똑같은 고객이고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해법인데 차별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을 다르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이벤트를 해가지고 연회비와 가입비, 수수료를 특별히 받지 않고 김장 도우미 서비스까지 드릴게요 라는 어떤 특정 기간에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래? 이런 서비스를 하다니 뭔가 다른데?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차별성을 강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똑같은 고객 문제 해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다른 식의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과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상하면 여러분의 사업성이 있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려 28조 원의 돈을 번 에어비앤비는 어떤 회사입니까? 방 빌려주는 회사예요, 방. 집에 있는 방을 갖다가 빌려주는 회사란 말이에요. 예. 누구한테? 외국인 숙박객한테 여기에 이제 좀 여기서 머물면서 뭐 여행하겠다 하면은 이제 방을 빌려주는 회사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 방을 빌려주면 사람들이 올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마케팅하는 게 정말 이 초기에 이런 것을 수용할 만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이 방을 빌리는 것이 돼도 좀 안심할 만한 그 신뢰성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초기에 이걸 수용할 만한 계층을 잘 타겟팅해서 했다고 해요. 잘 골라서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쫙 몰리는데 그 호텔 방이 다 이게 차는 거예요. 결국 남는 방이라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딱 이거를 에어비앤비의 방을 제시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수요를 딱 끌어당기는 전략을 하고, 사실은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나 가치를 만들 때 그것을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시장에 수용되기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차별성이란 게 이제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팔던 거 외에 새로운 뭐 부가적인, 심지어는 이제 부업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성의 영역으로, 이제 세 번째 수익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건데, 수익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래 버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존이 어려운 거는 새로운 차별성적인 가치도 필요하지만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또 수익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토 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 지혜로운 토끼는 굴을 3개를 판다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수익이 안 되면 다른 수익을 내는 거죠. 방 빌려주는 수익뿐만 아니라 간단히 부업이라도 시리얼이라도 판매를 해야 또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차고, 그동안 나중에 사람의 인지도가 바뀌면, 인식이 바뀌면 이 방 빌려주는 비즈니스가 잘 팔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대안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수익이 나는 거죠. 비즈니스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지금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어려운 일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이게 수익성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차별성도 좋고 시장성도 중요한데 살아남기 위해서 매출액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요. 얼마 비용이 나가서 이익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좀 어려운 단어일 때니까 넘어갈 텐데 최소한 3, 5년 정도의 수익 전망을 해보는 게 좋고요. 손익분기점은 언제 적자를 면해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느냐, 그 시점이 언제일까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앞에서 벌고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는 돈 버는 것 같지만 다 간접비 까고 임대료 까고 다 까니까 남는 것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제성도 한번 따져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거래라는 거는 비즈니스 자체거든요. 거래 성립이라는 건 거래라는 게 뭐예요? 고객하고 나랑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 거래잖아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내가 코스트, 원가가 많이 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이 코스트를 알아야 되고요. 아니면 코스트가 적냐 이거예요. 코스트가 안 들면 안 들수록 뭘 낮출 수가 있어요? 이 프라이스.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가를 적게 들일수록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팔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 가격을 낮추기도 어렵고 원가도 싸지 않아. 그럼 뭐예요? 방법은 하나 남은 거예요. 가치를 높여야 돼요.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거 되게 좋다. 아까 뭐 행사 이벤트를 건들지 어떤 차별적인 부분을 더 넣어서 새로운 가치를 딱 제안하니까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낮추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창업을 한다, 소상공인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이 코스트랑 프라이스는 누가 결정해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 원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걸 더 써 말어, 가격을 이렇게 높여 놔줘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은 고객이 어떻게 느끼는가, 고객이 이걸 가치 있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돼요. 고객이 수요가 없으면 우리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가치를 느끼는가에 대한 분석을, 아까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한 겁니다. 결국엔 차별적이고 결국에는 다른 것이 있어야 롱런을 하는 거고, 롱런을 할 수 있어야 내가 프라이스도 그렇게 낮추지 않고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가격을 낮춰가면서 출혈 경쟁으로 살아남기에는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아까 어렵다고 얘기한 그 가치를 잘 고민하고 차별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고객이 가치를 크게 느끼고 창업팀은 우리 소상공인은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느끼는 벌어들이는 이 수익은 프라이스로 해서 느끼는 거지만, 고객은 가격이 낮고 자기들이 받는 베네핏이 클수록 실제로 고객은 내가 받는 것이 많았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밸류도 크고 프라이스는 되게 낮고, 이런 이질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가장 싼 값에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고객이 가치 많이 느끼는 건 좋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수고는 덜하고, 프라이스는 높아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를 느끼게 하고 그 가치를 잘 전달하면 우리가 수익이 난다라는 이 1, 2, 3, 4의 수익성 결정 구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타당성을 할 때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아까 고객 가치, 돈이라고 했던 것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가치를 잘 전달시켜서 수익이 우리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수익을 나게 할 것인가라는 구조를 잘 짜야 돼요. 예를 들면 언제 얼마만큼 수익을 얻을 것인가, 뭐 코스트코의 연회비, 뭐 이런 거는 뭐예요? 구매하기도 전에 이미 회비를 받는 방법이 없어? 이런 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 교육을 시키지도 않는데 세미나를 먼저 열고 교재를 먼저 파는 거야. 뭐 이런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수익은 당장 안 났지만 DB를 가지고 있다. DB를 판매하는 방법,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판매를 하고 넘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거. 스타워즈 영화를 만든다면 영화 이후에 그 캐릭터 장난감을 또 팔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게 없느냐는 걸 고민해 보세요. 그 핵심은 시간에 있습니다. 네, 구매의 전 시점 또 구매 후 시점에 팔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또 우리 아이템만 팔 게 아니라 이 아이템과 부가적으로 다른 것들도 팔 게 없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프린터기를 판다. 그럼 잉크젯 프린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카트리지를 팔 수가 있는 거죠. 질레트사의 면도기만 파는 게 아니라 면도 날도 별도로 팔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배가가 되겠죠. 그리고 카페에다가는 원두 커피를 팔고 그런 식이죠. 그리고 비싼 제품이라면 할부금융 렌탈로 이렇게 파면서 대신 렌탈로 하니까 수익은 우리가 받는 것이 100을 받았다면 렌탈로 서비스하는데 120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간에 나눠가면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수익을 더 취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출액이 이만큼 들어와도 내가 이걸 만드는 데 쓰는 비용, 또 이게 매출 원가라고 해요. 또 이걸 파는 데 쓰는 비용, 판매비, 또는 일반 관리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만드는데, 파는데, 또 일반 관리에 드는 비용들을 다 까고 나야 이익이 생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게 수익성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만드는 비용이 뭐 복잡한 무슨 회계 계정이 아니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 예, 파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어? 거기서 이 관리하느라고 또 어떤 비용이 나갔을까? 그런 걸 다 까고 났을 때 이익이 얼마인지가 내 머릿속에 딱 구조가 잡혀 있느냐는 거. 그리고 이익이 빠르게 많이 돼서 원래 투자한 돈 대비해서 빠르게 회수를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수 기간도 같이 봐야, 엄밀히 말하면 수익성이라는 건 내 투자한 돈 대비의 수익이지 않아요. 그냥 판매한 거에서 비용 까고 남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내 투자한 돈 대비 이익이 나느냐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회수 기간 같은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비용, 자금, 손익계산서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흐름 같은 거, 언제 적자를 면할지에 대한 손익분기점 분석, 다 좋은데 당장 통장에 현금이 있어 없어, 그 현금을 늘리려면 뭘 해야 돼? 라는 현금 흐름 분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수익성 분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창업의 업의 본질은 뭔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고객에게 차별적 가치를 주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경쟁에서 새롭게 살아남는 가치를 주고 그것을 내 수입으로 환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강의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장성 분석을 위해서는 아까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외부 환경 분석부터 해서 매출액 추정, 가격 추정, 이런 것이 있었죠. 판매 전략 수립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이고요. 사업성에 있어서는 네 가지 차별적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고객을 다르게 할 것인가, 문제를 다르게 할 것인가, 솔루션을 다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 똑같아도 우리가 평판, 홍보, 프로모션을 새로 다루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매출 계획의 타당성, 이익과 흐름을 현금 흐름을 남게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하면은 이것이 바로 체크리스트고, 이것이 내가 사업할 때 유념해야 될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은 참 고려할 것이 많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보다 보면 내가 이게 자세하게 이 강의를 다 이게 내 거를 소화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빈 영역만 찾아서 이걸 메꿀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간과했는데 그것을 찾았다면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를 하셨고요. 특별한 어떤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 같지 않으니 이렇게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